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예,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뭐 들으셔서 본 방송을 염두에 두면 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치 뭐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렸고,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은 수급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신흥국 외국인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신 내용들이고 아까 본 방송에 했기 때문에 또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고 뭐 계속 꾸준히 돌직구 타임을 들으셨던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야. 그지?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해외 시장 모습을 보게 되면 해외 증시의 모습 흐름을 보면 지금 나스닥이죠. 그죠? 나스닥 별 볼 일 없지. 그지? 뭐 저점 근처에서 헤매고 있고. 그죠? 다우 지수는 반대로 다우 구성 30종목을 위주로 해서는 121선, 201선까지 뚫으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기술주잖아. 그죠? 기술주들이 다 전멸했으니까. 응? 뭐, 지금 반도체가 반등한다 해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지금 위치상 보면 뭐 거의, 그죠? 이렇게 쭉쭉 밀려갖고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기지개를 조금 펴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뭐에 뭐 넷플릭스 뭐 이런 다 기술주들이잖아요, 그죠? 뭐 메타, 응? 뭐 끝간데 없이 쭉쭉 빠져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폭포수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뭐에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하락은 요거는 이제 요게 뭐예요? 액면 분할하고 한 게 이게 반영이 그게 안 돼서 그런 거고 하여튼 191불까지 300불에서 191불까지 내려왔죠. 그죠?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런 데서 이제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셔. 이거 뭘 헷갈리냐면 야 테슬라 떨어지면 우리나라 전기차 LG엔솔 이런 거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이제 초짜지. 그죠? 초짜. 응? 그게 초짜인 거야.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척가봐요. 그죠? 저 LG 에너지 솔루션 제 카톡방에 무료 카톡방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셨던 분들 보게 되면 뭡니까? 전체적으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익히 알고 계실 거야. 워낙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지? 여기서 여기 오는 동안 딱 한 번 매매했어, 저는. 응? 딱 한 번. 계속 들고 오고 아직도 계속 들고 있어요. 응? 계속 사다가 요 58만 3천 원 하던 날 있죠? 요날 요날 58만 5천 원 갔는데 58만 3천 원에 딱 30% 팔았어. 응? 30% 팔고 그 30%판 거를 요날 57만 원 했는데 57만 2천 원에 다시 다 샀어. 응?
계속 들고 오고 있는 중이고, 예? 이게 왜? 시장의 대장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그죠? 이미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내용에도, 다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야. 여기에, 여기 9월 달에 증시 변곡점이 온다. 그죠? 10월 4일, 9월 29일 날 저점이 나왔잖아요. 그죠? 증시 변곡점이 나왔고, 거기에 왜 그런지를 다 김 기수 돌직구 타이밍을 보셨으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9월 29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 시장이 이제 거의 저점 근처 다 왔다. 그죠? 그 속에서 뭐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도주다. 응? 그 부분은 조금 더 일찍 했지. 변화한다.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여기 9월 2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지수만 바라보지 말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포커스를 바꾸고 그러한 이유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 설명드렸었던 그거 기억나죠? 뭐 포스코 케미칼 대장이다. 그죠? 포스코 케미칼 대장이다. 여러분들 잘 보셔. 소재야. LG 에너지 솔루션은 셀이야. 셀 업체. 그죠? 그 이유와 관련된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시장이 흔들릴 때 갖고 있을 수 있느냐, 더 살 수 있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죠?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뭘 하고 같이 보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게 여튼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하나 이야기만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치마크 지수를 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들 그리고 그 내용 GM과 관련된 부분 그죠? 또 포켓은 포드와 관련된 부분 이런 내용은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 제가 20만 5천 원에도 안 팔았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포스코 케미컬도 그죠? 여기서부터 사서 여기까지 그죠? 요 14만 원 이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었던 이때부터 21만 6,500원까지 시장이 그렇게 편하게 해줬어요, 여러분들? 종합주가 지수가? 그렇지 않죠, 그죠? 이게 주도주의 차이야. 그지? 종합주가 지수는 뭐에? 9월 30일, 9월 29일, 9월 30일 여기 저점을 만들면서 2134포인트를 찍으면서 올라와서 지금 12% 올라왔어. 그죠? 얘는 그 이전에 치고 올라와서 9월 29일 요때 요 저점을 만들고 끌고 들어왔죠. 그죠? 이 차이라고. 그게 주도 섹터하고 비주도 섹터의 차이인 거예요.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LG 엔솔의 지분을 81%를 보유하고 있는 LG화학이 가는 건 당연하잖아. 그죠? 거기에 얘도 양극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LG 엔솔이 부담스러우면 이런 라인을 해도 되는 거지. 그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카카오 그죠? 이런 거 반등 들어오니까 야 이제 시장 괜찮구나 하고 또 이런 거 확확 살아 들어가고 그러고 싶지.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도 이래. 뭐냐면 가끔씩 카카오뱅크는 실적이 괜찮아. 카카오뱅크는 괜찮으니까 더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정상인 거고.
그죠? 절대적인 멀티플이 높으니까 쉽진 않아도 섹타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화장품이니 금요일부터 아모레퍼시픽 그죠? 여기서 이렇게 반등 세게 들어왔다고 그지? 거기에 카지노 뭐 파라다이스니 금요일 날 들어오고 그죠? 매수 들어오고 낙폭과대 한쪽 라인 부분의 순환 흐름에 있어서 순환 흐름을 잘 타지 않으면 또 엮일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잘 둬야 돼요. 낙폭과대가 섹타별로 지금 순환을 거의 한 바퀴를 한 상황. 그 속에서 이제 시장의 주도 흐름을 또 어느 쪽 섹터로 갖고 갈 거냐. 그죠? 지금 알게 모르게 기계 쪽, 현대 두산 인프라코아 이쪽 라인 부분도 잘 올라오고 있죠. 그죠? 시장보다 더 세게. 응? 아까 뭐 저런 쪽 라인보다는 못하지만, 응? 그러니까 기계 쪽 라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고려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12% 반등했는데 코스닥은 6% 정도 반등했죠. 그죠? 저점도 뒤늦게 나왔고 그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저점을 형성하고 돌아 나오면 대형주 쪽 라인 부분부터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던 이런 구조적인 수급 상황들. 구조적인 수급 상황이란 뭐예요? 이 수급의 맥. 이거 시간 들여서 어디가 있어? 시간 들여서 다 한 거야. 대만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이탈하는 자금이 한국과 브라질, 인도로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1등 주자인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고, 그죠? 반도체 섹터 이쪽이 확 좋아져서 사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 1위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실적과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LG엔솔 시가총액 2위니까 반드시 사야 되는 거고. 그렇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줄기차게 들어오니까 기관들이 LG엔솔을 편입한 기관이라고 하면 연기금 정도밖에 없어. 응? 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적었었는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리밸런싱 이 부분 때문에. 그죠? 그런 맥을 짚어서 가면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말은 하지, 그죠? 제가 왜 아까 여러분들에게, LG 에너지 솔루션 사서 지금껏 그냥 갖고 있다, 자랑도 해야지, 그죠? 저는 헤어스가 별로 없으니까. 여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이건 거예요. 시장의 주도주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낙폭과대는 아무나 할 수 있어. 얘 올라가니까 다른 거. 잘 보셔.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때도 LG엔솔과 포켓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그죠? LNF 23만 원에 다 팔았다라고. 그죠?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그지? 근데 차이를 딱 봐봐요. 얘는 아직 얘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야. 저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대장을 위주로 하니까. 그죠? 고점을 못 벗기고 있죠. 그지? 그나마 양극재 LNF 에코프로비엠은 고점 부근에 있는 거야. 그지? 고점이 여기 있으니까 왜 허벌나게 월봉으로 보면 떨어진 것도 없잖아. 그지? 그런데 동박, 그죠? 제가 미안한데, 그죠? 계속 비교되는 게 SKC, 그다음 후성, 전해질, 이런 쪽은 바닥이잖아, 그지요? 차이가 확 나잖아. 응? 같은 섹터 내에서도 1위와 2위, 이런 설명은 여기에 가면 다 있어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그 시간 낭비하면서 또 이야기할 일은 없고, 그죠? 여기에 들어가 보면 다 있어. 그죠? 여기에, 제가 20만, 이 포스켓 케미칼,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내용 읽어보시라 했잖아. 그죠? 왜? 스티브 비건과 관련된 내용, 포드하고 관계가, 포드에서 지난번에 뉴스 나왔었잖아요. 그죠?
포드 지금 포스코 케미칼의 단점이 뭐예요? GM과 LG 엔솔. 그게 이제 같은 부류잖아. 그쪽으로만 양극재를 공급하는데 포드, 에코프로빔이 주 공급하는 포드의 일정 부분을 포스코 케미칼이 할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려면 포드에서 10년 동안 고문 역할을 했었던 스티브 비건, 얘를 포스코 케미칼이 작년 9월 달에 영입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협상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될 가능성도 많겠지. 그죠? 그런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여튼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시장에 있어서 저기에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1등이 가는데 2등, 3등을 사면 그거보다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격의 주식에서 편해 보이지, 편하잖아. 얘를 사면 여러분들. 그죠? 그렇지 않아? 산중군자님? 아까 본 LG 에너지 솔루션 사는 것보다 후성 사는 게 편하지.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같은 2차전지 섹터고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반등은 있을 수 있으나 주 흐름을 갖고 가는 게 그렇지가 않다고.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LG 엔솔이나 포케나 이런 걸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샀다, 우리 회원이 샀다, 그리고 갖고 있다, 비중을 이제 앞으로는 저는 이제 적당한 선에서 줄이기도 할 거야. 아까 LG 엔솔도 58만 3천 원에 비중 줄였다가 다시 사고. 왜 제가 그걸 했냐면, 이제 시장이 어선하고 하니까, 그제 올라가면 술랑술랑 팔을 생각만 해. 떨어진 건 팔을 생각을 안 해. 개인 투자가의 가장 큰 단점이야. 주식을 매수하죠? 그러면 매수한 종목이 저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야. 저도 박살난 종목 있어. 그런데 주력을 가지고 회복을 하는 거예요. 계좌를. 그런데 개인 투자가의 가장 큰 단점, 암만 설명하고 암만 여러분들에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갖고 제가 이 공개 방송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갖고 그거는 제가 막아놨어. 응? 2차전지 이 GM과 LG 엔솔과 포케의 관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공개 방송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죠? 그때 제가 방송할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LG 엔솔을 안 사고 다른 거를 살 거고 포케를 안 사고 다른 거를 사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장이 어렵다고 내 계좌에서 올라가는 놈은 홀라당 다 팔아버리고 떨어지는 놈은 비중 좀 줄여서 다른 거 좀 사라 해도 안 사. 그게 개인 심리야. 그죠? 우리가 한 바구니에 이렇게 몇 개의 종목이 있어. 그러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시장처럼 움직이는 것도 있고 시장보다 더 박살나는 것도 있지. 그죠? 주식이라는 게. 그러면 내가 시장보다 더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건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보다 더 세서 올라가는 놈을 줄인다고 보통은.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응? 시장이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여기서 제가 오늘도 강하게 이야기하고 9월 말 10월 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했고 우리 무료 카톡방이든 저 회원님한테도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 그죠? 자세한 글들을 써가면서 그죠? 그 내용 부분을 설명드리면서도 항공모함이 움직인다 지금. 응? 그러니까 이제 와서 주식을 팔면 안 된다라고 그 9월 29일 10월 달에 이제 이 종합주가 지수가 내려오는 이 타이밍에 무엇을 지키느냐? 그건 뭐예요? 마인드를 지키는 거. 그죠? 마인드를 지키는 라인 부분으로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이게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라인인데 왜? 주구장창 여기서 3,316포인트 6월 25일부터
박살이 나면서 떨어져 내려왔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잘 봐. 이제부터 이제 본론이야. 지수상 본론. 자, 요 라인에 왔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잖아. 이게 추세입니다. 이게 3등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이해되세요? 이게 맨 위에 게 추세 상단, 그리고 중심 추세선, 그리고 추세 하단이라고 해. 자, 반대로 이렇게 보시오. 주가가 이 라인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추세를 깼잖아. 그죠? 여기서 1차적으로 깼고 이렇게 급하게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왔으니 당연히 부담스러웠지. 그죠? 그런 라인에 이게 박스권에 놓여져 있었던 지수대인데, 그죠? 이렇게 박스권에 조금 제가 그거 한데, 박스권을 하향 이탈을 본격적으로 한 요 1월 달부터 올해 들어서 계속 내려왔죠. 그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죠? 1월 달. 기억하세요? LG 엔솔이 상장하고, 그죠? 거기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나고, 뭐 별의별 뭐부터 미국 시장 긴축한다래. 그죠? 그러면서부터 줄기차게 하락 추세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그죠? 줄기차게 작년 뭐 고점에서는 이렇게 내려왔지만 사실은 이 박스권에 있을 때는 섹터 순환이 일어났어요. 그죠? 이 타이밍에 요 작년 2020년 이 초반 부분에는 카카오, 네이버 저도 이때 열심히 했으니까. 그죠? 네이버 42만 원에 다 팔고 카카오 16만 원 근처 라인 부분에서 다 팔고 쳐다도 보지 말아라 이제. 응? 했었던 위치. 그때가 작년 상반기 효성첨단 소재가 14만 원에서 87만 원까지 올라가던 타임. 그 주력주 효성첨단 소재를 매매했었던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고, 그러면서 섹터가 순환하다가 마지막에 10월 달에 메타 관련주들이 10월 11월 달, 그리고 NFT 관련주 유메이드, 그게 이 지수 10월 11월 달 요때가 메타와 NFT 관련주들이 시세를 냈었던, 그리고 나서 종합주가지수 박살나면서 너부터 나부터 다 같이 손잡고 떨어지던 타이밍이에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상승, 연속 상승이지, 그죠? 양봉이 개수만 봐. 그러면 지수상은 부담이 되는 위치에 온 거야. 그지? 지수상 부담 위치에 온 거야. 바닥권에서 코스피 지수가 12% 올랐어. 바닥에서 한 달 반 동안. 그죠? 그러면서 낙폭과대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 저점 대비 15% 정도까지 못 올라왔다면 그건 환자지, 환자. 그죠? 환자. 이상한 놈이지. 그죠? 그런 놈은 어느 상황에 반등을 해줘서 반등을 할 때 자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섹터의 그런 종목들은 적어도 이 시장 지수보다 더 세게 반등했다면 그 놈은 눌림목을 공략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이 말? 어려울 거예요, 이게. 그죠? 크게 쉽지 않아. 그런데 개인투자 제가 왜 현혹하는 걸 보냐면, 카카오 시장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딱 올라가잖아요. 그죠? 2450놈. 아까 제가 증권사를 비판한 것도 증권사 그거 작성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런데 제가 왜 TV에서 강하게 그런 비판을 하냐면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저 욕먹지.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증권사도 저 개떡 같은 놈이라고 욕할 거고. 그래서 저는 적이 많아.
그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왜 소리 소문 없이 종합주가지수의 하단을 변경하고 상단을 변경할 거라면 납득할 만한 이유들을 대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작년에 종합주가지수 연초에는 뭐에 2021년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갈 때는 무진장 올라가고 뭐 더 날라서 갈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이제 와서는 내년이 2600포인트? 2600포인트면 여기야 여러분들. 상단이 내년에 최고 많이 가야 여기래 2600포인트. 그러면 요거 조금 더 먹으려고 주식 매매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조금 더 올라오면 다 팔고 가야지? 짐 싸야지?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그리고 혹자들이 이야기해. 그죠? 주식시장에 뭐 떨어져서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아까 보셨잖아. 월봉으로 보면 그지? 자, 뭐 LG전설은 이제서야 힘을 받는다고 IRA 법안 때문에 힘을 받는다고 쳐. 왜? 그게 가장 큰 수혜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니까. 자, 그러면 월봉을 한번 보셔. 005930. 삼성전자 월봉을 한번 보자고. 연봉을 보자고 차라리. 그죠? 주구장창 96,800원 갔다가 연봉. 그죠? 이거 2020년, 2021년 올라왔던 거 다 까먹고. 그죠? 그리고 나서 아래 꼬리 단 거 아니에요. 그죠? 연봉. 예, 맞아요. 산중근자님.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월봉이 깨져서 내려가는 라인 부분은 위험관리야. 월봉에서 깨지면, 그지? 잘 봐요. 이거를, 이런 것들을 기술적 차트 제가 안 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여기서 고점에서 딱 여기 월봉이 깨지는 지점 있죠? 딱. 여기 이제 깨질랑 말랑 하잖아. 여기가 요 라인이. 그지? 그러면 요 폭만큼이 일반적으로 떨어진다고. 요 고점에서 떨어진 폭. 요 폭.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사는 거라고. 왜? 삼성전자 망할 회사가 아니잖아. 이해돼요? 망할 회사는 아니잖아. 그지? 그런데 시장보다는 뭐? 평균 정도 하는 거라고. 지수의 평균 정도를.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진 라인에 움직이는 애. 독보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지. 그죠? 자, 보세요. 그 다음 제가 옛날에 유진테크 했는데 유진테크 다 팔았다. 그죠? 박살났죠? 반도체 소부장들은 삼성전자가 30% 떨어지면 소부장은 뭐예요? 60%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월봉에 20개월 다 깼잖아. 업황 안 좋고 반도체 수출 안 된다라고 했었던 거. 박살이잖아요. 그지? 그런데 얘네들은 동지세미캠이나 이런 애들은 뭐예요? 실적이 괜찮아.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덜 떨어진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내가 저점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뭐 게임이나 이런 거는 카카오 내 쳐다도 안 본다리잖아요. 저는 지금도 쳐다 안 봐. 응? 반등해서 얘가 8만 원 와도 안 볼 거예요. 투자가를 무시하는 놈들 기업은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절대 권하지 않아. 그죠?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 그죠? 이거 실적 좋고 해서 이때 작년 그지? 작년 12월 달에 요때 사서 넘어가기 전에 팔았단 말이에요. 팔고 갔어. 그런데 정지당했어. 안 팔았으면 어떻게 이 3, 4개월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고. 그죠? 이런 기업들은 올라도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시장에서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여기에 편승해서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 이런 거 하면 그런 기업들은 그지? 몇천억이 횡령을 하는데도 모르는 기업, 시가총액 2조인 기업이 그따구로 운영을 하면
그거는 발본세곤에서 윗대가리부터 책임지게 만들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와서 월봉에서 깨졌느냐 깨지지 않았느냐 살짝 깨서 아랫꼬리 달고 되돌아오는 이거는 뭐 괜찮잖아. 실적이 있으니까. 그지?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한 번 추세를 가서 떨어지면 끝도 없이 매번 저희가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가격을 이전에 13만 원이어서 8만 원이 싸다, 7만 원이 싸다, 6만 원이 싸다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응? 옛날의 가격을 자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는 맨날 팔아야 되겠네. 응? 그지? 왜? 지난달에 24% 올랐고 이번 달에 13% 올랐고 그죠? 그러면 그냥 올라가면 족족 팔아야 되겠네. 아까 이야기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얘네도 1년 내내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진 것보다는 뭐해? 엄청나게 선방하는 쪽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월봉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살 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져서 날바닥에서 사서 수익이 나는 거. 뭐 하다못해 이건 뭐 쳐다도 안 보는데 옛날에 이거 저 매매했었던 종목이에요. 응? 5만 원대 다 팔고 그 다음엔 쳐다도 안 보지. 응? 5만 원이 아니고 4만 원이구나. 4만 원대. 응? 여기 날바닥에 여기서 사면 10,000원, 1,600원에 샀으면 그지? 13,350원이니까 얼마에 10% 이상 나왔잖아. 그지? 이런 거 매매하고 싶어 하는 거야, 사람들이. 개인 투자가들은. 그건 주도 섹터 주도주가 아니라고. 그죠? 한 번 대시세를 내서 내려오는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이거 월봉으로 주구장창 떨어진 거 봐요. 응?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유메이드 뭐 해서 이렇게 쭉쭉 밀려서 이제는 뭡니까? 판등이 들어와도 되는 위치까지 왔잖아. 그죠? 왜? 원위 취했으니까. 이거 시서 다 볶아먹고 내왔고. 그런데 여기서 세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하늘의 별 따기지 그건. 자, 다시 되돌아가서 낙폭과대의 순환 흐름도 지났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아까 시장의 판을 흔드는 5가지 이유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이거다. 그죠?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아까 외국인 수급 거기에다가 환율. 그죠? 환율 차트에 대해서도 제가 무진장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왜 아까 매매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 내일 포스코케미칼을 다 팔 수도 있어. 수급이 나빠지면. 내일 LG에너지솔루션을 다 팔 수도 있어. 그죠? 왜? 주식이라는 건 수급 흐름과 그지? 수급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 이런 게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해도 힘들어. 환율 흐름을 보더라도 이거 기억나죠? 그죠? 이렇게 찍어주면서 이야기했었던 거. 달러, 미국시, 이 환율이 이번에 이렇게 떨어진 라인만 가지고도 종합주가지수는 2,400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야.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미국의 긴축 우려,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금리 인상, 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저는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응? 아까 여러분들 표로 보셨지만 응? 항상 그죠? 경기 침체 이 우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너무 많아 내용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중국이 오늘 아침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한 거 보셨죠? 응? 전년 동기 대비 2.4%. 원래는 2.4%지. 2.8% 예상했는데 그죠?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도 휘발유 가격이 10월에 조금 오른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거야. 근데 제가 답답한 게 방송에 보면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그죠? CPI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찔끔찔끔해서 더 올라갔어. 그러면 CPI 낮게 나왔다고 그때 휙 살아 들어갈 거예요? 그건 아니지 주식이. 그죠? 오히려 미국 시장은 지금 나스닥 지수가 못 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애플이 박살나 있고 그죠? 테슬라가 박살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박살나 있고 이게 뭡니까 다? 빅테크 기술주들이잖아. 메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가총액,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저 밑에 박살이 나 있는 거야.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못 올라 있는 거라고. 그죠? 애플이 시가총액 1위잖아. 테슬라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이런 쪽이 다 박살나서 걔네가 안 올라오면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올 일이 없어 나스닥은. 그러면 멍충한 외국인이 그죠? 멍충한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지금 5조 2천억 9월 29일부터 사고 있겠냐고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5조 2천억 샀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안 좋게 나오면 이렇게 샀던 거 한 방에 다 매도하려고? 이렇게 수급이 바뀌어서 들어오는 라인인데 CPI가 안 좋으면 안 좋게 나오면 우리나라 몽땅 매도 때리려고?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더 잘 아시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해야 된다. 7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온 매수세의 흐름 부분이 진행됐는데 아니 CPI가 어떠해서 그리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미국 금리가 지난번 FOMC 회의에서 더 길게 더 오래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이빠른 소리를 지금 믿으라고? 저는 안 믿어. 못 믿어. 그죠? 파월 연준 의장이 입에서 이야기한 그대로를 연방은행 총재들이 나팔수처럼 이야기하는 걸 믿으라고? 믿지 말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나오는 수치들이야. 그리고 얘가 수치가 나오기 이전에 보여줬었던 천연가스. 지금 다 박살나 있잖아요. 천연가스. 그지? 유가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던 라인까지 다 내려와 있고. 그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나 미국의 천연가스 다 내려와 있어. 걔네들이 올라갔을 때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유가가 130% 올라가고 막 하면서 긴축하고 하면서 살림살이 어려워졌어요 하면서 임금 올라가고 했었던 뒤늦게 반영된 부분들이 지금 물가를 지탱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금리 인상 3%, 5%, 4% 지금 미국 금리 4%잖아. 4%까지 했다고. 그죠? 4%까지 했는데 그 여파에 의해서 미국 모기지 금리가 7%까지 올라가고 하면서 주택 임차료도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시차를 두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임대료 피크 아웃을 하고 본격적으로 내려오는 데까지는 7, 8개월이 걸린대잖아요. 그죠? 한 번 올린 월급 쉽게 못 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쉽게 못 내리니까 뭘 하는 거예요? 해고를 하는 거지. 미국에서는 해고가 자유로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그 물가가 서서히 반영이 돼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8% 헤드라인 7.9% 8%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8% 이하
나올 거고 행여 8%가 나와도 충격 크게 받을 일 아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8.2%인데 금리는 4%야. 그죠? 미국보다 더 높은 물가를 갖고 있는 건 유로존이야. 유럽 국가들. 그지? 걔네들이 10.7%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올라갔잖아. 그런데도 걔네 금리는 이제 올라서 3%지요. 그죠? 대한민국은 지난달 10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5.7%야. 그런데 왜 우리가 더 올려야 되냐고. 그죠? 미국보다 훨씬 낮은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올린 건 왜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강달러 때문에 올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1,440원, 1,500원 가느니 난리 부르스를 친다고 해서 속도를 우리나라가 맞춰가면서 올린 거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행여나 7.9 이하로 나오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미국도 12월 달에 0.25bp 인상, 지금은 0.5bp가 컨센서스인데 0.25냐 0.5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0.5bp 이번에 인상을 하면 막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지? 그렇다면 지금 FOMC 파월 연준 의장이 안면 싹 바꾼 게 작년에 그죠? 금리 서두르지 않는다리다가 올해부터 휙 올린 거 아니에요? 휙 올린 거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내려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시장이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오늘도 4천억 팔고 한 부분이 왜 파느냐? 매스컴에서 유튜브에서 맨날 그러잖아. 그죠? 나스닥이 떨어져 있고, 그지? 거기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고, 파월이 어떻고, 이건 반등이다, 기술적 반등이다, 데드캣 바운스다, 뭐 하면서, 응? 그러다가 이제 더 올라가. 만약에 2,500 이상 올라가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하고 동네 북을 치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응? 바닥권에서는 힘들어서 못 참고 다 내던지고 다시 또 올라서 그거 안 하고 또 더 치고 들어가면 그때 살려고 생각을 할 거라고. 주식 떠난 사람이 어디 가서 그지? 쉽게 안 난다. 그런데 하나의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진짜야 또 마지막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 그죠? 외국인들은 현물 매수세 4천억. 그죠? 오늘도 4천억. 제가 이거 지난주, 이번 달 내내 보여주고 있을 거야. 제가, 그죠? 기억하지? 9월 29일부터 계속 보여준 거. 그죠? 하루도 빠짐없이, 한 2, 3일 빠졌다. 그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그죠? 9월 29일, 요때부터, 그죠? 줄기차게 매수 들어오면서, 그죠? 하루. 여기 37억 팔았던 이틀 제외하고는 계속 매수 들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기관놈들 연기금은 자세 안 변했고 아직. 그죠? 제가 연기금도 비판하고 있잖아. 그죠? 금융투자 짱 보다가 그지? 11월 3일까지 주구장창 때리다가 외국인 들어오는 게 심상치 않으니까 낙폭과대 쪽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죠? 왜? 외국인들이 사는 거, LG엔솔 따라서 못 사겠거든. 그지? 그러니까 만만한 밑에 있는 거 낙폭과대 잡아서 한 15% 20% 올라오면 때려치고 이렇게 매매하려고 따라 들어온 애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섹터로 들어오는 라인에서 어떤 섹터로 외국인, 지금 장은 누구 장? 외국인 장. 개인 장이 아니라고. 외국인 장이라고. 장세의 성격에 따라서 개인들이 들어올 때는 개인들에 맞게 움직이는 거고 만약에 개인 유동성에 의한 장세였다면 종목 확대되고 섹터 확대되면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만 그래서 개나 소나 다 올라가지만 그제 오히려 개별주 조그만 애들이 더 잘 움직이지만 기관 장세인지 외국인 장세인지 그죠? 그걸 다 구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외국인 장세야.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이야기 하려고 하면 또 길어졌는데 하나 이제 찝찝한 건 뭐냐면 콜 쪽에서 옵션, 내일이 옵션 만기잖아. 그죠? 옵션 만기인데 옵션이야. 날이야, 내일이. 그죠? 개인만 뭐 436억밖에 안 되지만 그죠? 개인만 콜옵션을 주장창 사고 외국인은 콜옵션 매도하고 그죠? 풋옵션은 반대고 또 그지? 요것 때문에 선물로 뒤흔들 가능성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일 시장이 막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그건 뭐 저도 몰라. 저는 특히 옵션 만기 날은 거의 매매 안 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종가에 확 내던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당일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는 흐름 부분 정도인데 저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죠? 아까 뭐 민주당, 공화당 무슨 방송에서 열심히 그러면 뭐 다 팔아갖고 친환경, 뭐 풍력, 그죠? 풍력, 태양광, 뭐 2차 전지, 전기차 다 팔아갖고, 그지? 굴뚝주, 굴뚝주, 철강, 뭐 화학, 뭐 에너지, 정유 이런 거 사야 돼?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리포트라고 그죠? 당나라 때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여러분들 20년 전에도 아까 그 보여준 거 있죠? 클린턴 때도 그랬고, 응? 그 전 부시 때도 그랬고, 공화당이 되면 뭐에 에너지 업종이 이거 있잖아, 이거. 아까 보여줘서 이런 건 어디 갔어? 이거 아니 아니야. 어디 갔죠? 이거. 그죠? 20년 전에도 똑같았어. 응? 20년 전에도. 그런데 세상이 바뀌는 산업의 변화를 어떻게 대통령 하나가 바뀐다고 바뀔 리도 없고, 그죠? 세상이 변화해서 그 산업이 그쪽으로 가서 경쟁 국가들은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 저쪽으로 가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신경들 거기에다가 말이야, 그죠? 한국투자증권에서 이걸 낸 건데 그거 받아 쓰는 기사가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제가 이거 지워서 이거 쓴 거 보이죠? 여기 파란 색깔에 저 희뿌하게 있는 거, 그죠? 이거 고친 거야. 내용도 안 읽어보고, 그지? 민주당, 공화당, 뭐 실수했다고 보고, 그거는, 뭐, 근데 자세히 안 봤다는 거지. 엄청나게 중요한 거를, 그죠? 근데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로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CS인데 실적 좋게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기업이 실적이 정확하게 좋게 나왔는지, 그죠? 뭐 같은 섹터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섹터 내에 있는데 실적이 안 좋으면 생각 다 좋을 것처럼 발표해서 안 좋아. 버려야지. 비중을 줄여야지. 반면에 안 좋다고 해서 계속 내려왔는데 실적이 적자는 났지만, 그죠? 그 적자의 내용이 그 이전 비용을 다 떨고 하는 부분에서 나온 건지 그거를 확인하고 그런 거라면 들고 있어야지. 그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섹터별로는 다 이야기 안 한 게 지금은 낙폭과대 여러분 들고 있는 거 차근차근히 15% 이상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잖아요. 지수가 12%가 올랐는데, 그죠? 그때 내가 15% 20% 반등 들어왔을 때, 그죠? 그 타이밍에 내 기업의 실적이 형편없다. 그러면 아까워도 자르고 또 다른 주도 섹터 이쪽을 공략의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거지. 그죠? 저는 또
포스코 케미칼과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의 주도 섹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야. 그게 주도 섹터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리고 또 포스코 케미칼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이제 더 올라가더라도 또 조정이 들어오면 두세 달 조정 라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시점에 어느 상황이 바뀌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매도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매도의 신호가 안 나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주도주의 참맛을 느껴보시려면 김기수 한복원하고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